자, 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 창업 기획과정. 이번 시간은 쇼핑몰 구축을 위한 컴퓨터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쇼핑몰을 구축하려고 하면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네트워크와 관련된 기술, 그리고 프로그램 언어와 관련된 이런 지식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또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많은 솔루션들이 이를 보완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쇼핑몰에 대한 규모나 발전을 위해서는 창업하고자 하는 창업자가 반드시 쇼핑몰 구축을 위한 기술들을 조금씩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쇼핑몰 구축을 위해서 어떤 컴퓨터 기술이 있고 이 기술들이 왜 필요하고 어느 정도나 실제로 알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핑몰 구축을 위한 컴퓨터 및 네트워크 기술이고요. 이 장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일단 인터넷 쇼핑몰은 인터넷을 이용하죠. 그리고 웹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되는 어떤 웹 서비스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웹 서비스의 한 형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하고 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인터넷과 웹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이를 창업하려고 한다면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인터넷과 웹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서버와 클라이언트라고 제시를 했는데 인터넷에서 서비스되는 다양한 서비스 형태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정보 교류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쇼핑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과 그 쇼핑몰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입장,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술들을 이해하는 것이 쇼핑몰을 구축하거나 쇼핑몰을 창업해서 운영하는데 또한 기본적인 기술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런 기술적인 내용들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쇼핑몰도 또한 웹사이트 형태로 운영이 되지요. 그리고 웹사이트는 여러 개의 웹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쇼핑몰의 메인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이 서브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상품 페이지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페이지는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것으로 명령이 되거나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웹 프로그래밍 언어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내가 만약에 솔루션을 이용해서 쇼핑몰을 만들기 위한 솔루션을 이용해서 쇼핑몰을 구축했다 하더라도 그 솔루션에서 제공되는 어떤 한계를 극복해서 좀 더 나만의 스타일로 디자인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추후를 생각해 본다면 이 웹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해도 쇼핑몰의 확대나 혹은 나중에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과 웹을 이해하자. 그리고 쇼핑몰은 어떠한 인터넷 환경에서 서비스가 되는지 이걸 설명할 수가 있다. 자,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환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내가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어떤 환경에서 지금 현재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지? 와 관련된 내용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걸 하나의 목표로 잡았고요. 다음 목표는 쇼핑몰 구축을 위한 웹 프로그래밍 언어인 HTML이라고 했습니다. 이 HTML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HTML이라고 하는 말은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쇼핑몰 구축은 웹을 통해서 가능하고 구축을 하면 웹이라고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 쇼핑몰 또한 웹 형태로 운영되는 이런 컴퓨터 파일이기 때문에 이 컴퓨터 파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인 HTML이라고 하는 언어로 쇼핑몰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HTML 언어를 안다는 건 내가 쇼핑몰 각각의 페이지를 내 마음대로 디자인하고 설계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정적으로 딱 정해진 이런 쇼핑몰 솔루션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좀 커스터마이징을 한다거나 혹은 좀 더 내 욕구나 의도에 맞게끔 변화를 원한다면 이 웹 프로그래밍 언어를 반드시 이해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과 웹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의외로 인터넷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봐라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명확히 이를 설명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인터넷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여러분들께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다거나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준비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통신망의 일종이죠. 통신망의 일종인데 일단은 개발된 시기를 보면 1969년 군사용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시기적으로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냉전을 거듭하고 있던 냉전 시대였죠. 그래서 이 군사적인 환경이 매우 중요한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신망 개발을 목적으로 인터넷의 모체가 되는 알파넷이라고 하는 걸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알파넷은 시간이 지나면서 군사용과 민간용으로 구분이 되고 이 민간용에서 사용하던 네트워크가 현재의 인터넷으로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인터넷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1969년에 개발이 돼서 지금까지 쭉 발전을 해왔는데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 시기는 그리 오래전이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그만큼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어떤 도구라든지 방법이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활성화되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확산되는 데는 가장 큰 확산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 가장 큰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이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되면서부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월드 와이드 웹은 1989년에 보통 유럽 핵물리연구소 세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근무를 하던 팀 버너스 리라고 하는 연구자가 우리가
최근에는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하이퍼링크를 포함하는 문서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건 이제 문서와 문서를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개념을 말합니다. 자, 이런 개념을 제안을 했고, 이런 개념이 발전이 되다가 1991년에 들어서 이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나오게 되고, 이 월드 와이드 웹이 배포되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보통 줄여서 월드 와이드 웹을 웹이라고 부릅니다. 자, 따라서 이 인터넷과 웹을 조금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인터넷은 뭐죠? 네트워크. 말하자면 통신망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웹이라고 하는 건 이 통신망을 이용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통 이런 우스갯소리 많이 합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뭐 컴퓨터를 하고 있다 하면 나 지금 인터넷 하는데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터넷은 뭔가 뭐 서비스 하는 게 아니고 통신망이죠. 그러니까 통신망을 이용해서 나는 지금 웹 서비스를 받고 있다거나 뭐 이런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웹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웹을 지원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나오면서 이 도구들을 이용해서 그냥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인터넷을 사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하게 됐고, 이러면서 인터넷이 지금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게 됐고, 그 계기에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이 월드 와이드 웹의 출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월드 와이드 웹이 출현하면서 이와 거의 동시에 혹은 약간 늦은 시기에 이 웹으로 서비스되는 다양한 서비스 형태 중에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같이 출현이 되기 시작했죠. 웹으로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이 웹을 통해서 거래를 하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온 게 이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좀 자세하게 이해를 하면 좀 더 이해가 명확해지지 않을까 하는데요. 통신망을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한다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통신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메일도 인터넷을 이용한 초기 서비스 형태의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뭐 FTP, 파일 전송을 위한 서비스인 FTP, 뭐 텔넷 이런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기타 다른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 웹이라고 하는 서비스의 뭐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영향력이 점점 거대해지고 그러면서 최근에는 인터넷 초기부터 서비스되던 뭐 이메일, FTP, 텔넷 이런 서비스들이 웹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는 이런 현상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다 경험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통 이메일을 확인하려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죠? 주로 포털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서비스를 사용해서 이메일을 확인하곤 하는데 이 포털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서비스는 이제 웹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구분해서 보통 웹메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자, 이런 현상들은 웹이라고 하는 서비스의 영향력이라든지 기능이 매우 훌륭해서 다른 서비스들까지 포함이 되면서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 월드 와이드 웹하고 이 범위가 점점 웹에 대한 범위가 확산되면서 인터넷과 웹을 거의 동일하게 보는 이런 수준의 인식까지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터넷은 통신망이고 웹은 뭐 서비스이긴 하는데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들 중에 웹이라고 하는 서비스의 영향력, 기능들이 워낙 막강하고 방대하다 보니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는 거의 웹이 대표적인 서비스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웹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 인터넷을 통해 HTML 언어로 작성된 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서비스를 우리가 웹이라고 합니다. 자, 문서를 주고받는데 이 문서가 HTML로 작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서는 뭐 페이지라고도 영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웹 문서이죠. 근데 웹 문서는 뭐 하나의 페이지로 존재하고, 쇼핑몰의 경우에는 쇼핑몰의 페이지라고도 일컬어질 수가 있겠고요. 이 쇼핑몰의 페이지는 뭘로? 이 HTML 언어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HTML 언어를 안다면 내가 쇼핑몰 페이지를 좀 더 쉽게 작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쇼핑몰은 인터넷을 통해 HTML 언어로 작성된 쇼핑몰 페이지를 주고받는 웹 서비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인터넷 쇼핑몰이 무엇인지를 기술적으로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여러분들께서 인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자, 월드와이드 웹의 개념을 그림으로 한번 보시죠. 보통은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있고, 우리가 흔히 PC라고 부르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서버도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직접 보거나 운영하기에는 조금 힘든 면이 있지요. 자, 그리고 여기에 웹 서버라고 하는 프로그램 혹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쇼핑몰 포함한 여러 가지 웹 서비스가 수행이 되게 됩니다. 자, 서버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웹 서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혹은 웹 서버 서비스를 이용해서 쇼핑몰이 서비스가 되고, 컴퓨터에서는 보통 우리가 웹 서비스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소비를 하지요. 자, 여기에서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간에 문서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문서들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 하면 HTML 언어로 작성된 형태의 문서가 왔다 갔다 하고, 이 아래에 HTTP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통신이죠. 컴퓨터 통신인데, 컴퓨터 통신을 이제 어떤 형태로 하느냐라고 하는 통신에 대한 약속 혹은 규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규약, 약속을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HTTP는 하이퍼, 이제 약자를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이퍼 텍스트, 아까 잠시 설명드렸는데 링크 형태로 구성된 문서를 왔다 갔다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문서들을 트랜스퍼, 이렇게 교환하는 이런 프로토콜, 약속인 거죠. 그래서 보통 주소창에, 우리가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보면 보통 HTTP하고 이렇게 된 다음에 www 이렇게 진행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이 프로토콜이 바로 웹을 서비스하기 위한 통신 규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웹은 이런 겁니다.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간에 HTML로 된 문서를 주고받는데 HTTP라고 하는 통신 규약을 통해서 주고받는 것, 이걸 보고 우리가 웹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쇼핑몰을 예를 들어서 이 쇼핑몰의 운영 환경을 한번 살펴보죠. 쇼핑몰은 일단 인터넷이라고 하는 통신망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하거나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쇼핑몰 페이지는 웹 표준 언어, 아까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이 언어가 웹의 현재 표준 언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 표준 언어인 HTML로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HTML로 구현된 언어는 HTTP라고 하는 통신 규약을 통해서 페이지가 송수신된다. 서버와 PC 혹은 웹서버 프로그램과 웹브라우저 간에 송수신이 되지요. 쇼핑몰 운영자는 그러면 웹서버를 통해서 쇼핑몰을 서비스하겠지요. 그리고 창업을 위해서 쇼핑몰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웹서버를 통해서 쇼핑몰을 서비스해야 되니까 웹서버와 관련된 지식을 조금이라도 좀 알면은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객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쇼핑몰을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웹서버와 웹브라우저. 보통 서버라고 하면 이제 기계적인 걸 생각하시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웹서버는 웹서버 프로그램 혹은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쇼핑몰 운영 환경을 이 정도로 이해하고 내가 창업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웹서버 측면을 통해서 서비스되는 이 쇼핑몰의 운영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쇼핑몰을 서비스하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서버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서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의 컴퓨터를 의미하고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측의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기계적으로 보면 서버 컴퓨터, 클라이언트 컴퓨터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버 쪽에서 동작하는 웹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앞서서도 언급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인터넷 쇼핑몰 서비스를 위해서는 어떤 구성 요소가 필요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크게 컴퓨터를 이용한 우리 서비스라고 하면 큰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 영역에서 이 구성 요소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하드웨어, 기계적인 것,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통신하는 네트워크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드웨어는 일단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웹 서버용 컴퓨터가 필요하겠고 서비스를 받는 측에서는 웹 클라이언트용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자, 소프트웨어로는 웹 서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웹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웹 브라우저라고 부르기도 하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구글의 크롬, 애플의 사파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혹은 브라우저라고 불리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트워크로는 인터넷이 필요하겠지요. 자, 이렇게 정리를 세 가지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상세하게 살펴보면 하드웨어는 서버용 컴퓨터 그리고 클라이언트용 컴퓨터가 있는데 뭐 다른 점이라고 하면 서버용 컴퓨터는 좀 안정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다 보니까 컴퓨터에 대한 부품도 조금 안정적이고 고가의 부품을 많이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서버라고 이름 지어진 게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받느냐로 구분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 운영체제가 있고 서비스되는 서비스단의 소프트웨어가 있겠죠. 그래서 웹을 서비스한다고 하면
웹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겠고,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중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었죠. 나는 이메일을 서비스하고 싶으면 이메일을 서비스할 수 있는 서버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건 운영체제이죠. 운영체제는 서버용 운영체제가 있고 클라이언트용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보통 잘 알려진 윈도우나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다 서버용 운영체제이고 iOS 같은 경우에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을 하죠. 그리고 보통 서버용 운영체제에서는 윈도우, 리눅스, 그리고 유닉스라고 하는 서버용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웹을 서비스하기 위한 웹서버 프로그램은 아파치라고 하는 웹서버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엔진엑스, 그리고 IIS 같은 이런 서버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잘 알려진 웹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프로그래밍 언어 하면 일단은 어렵다고 느껴지죠.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 방식, 규약이라고 한다면, 컴퓨터 언어는 기계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0과 1로만 이루어진 컴퓨터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우리가 기계어라고 부르죠. 컴퓨터는 0하고 1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이 0하고 1로 이루어진 기계어를 사람이 이해하기는 매우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컴퓨터에게 내가 뭔가 명령을 내리거나 컴퓨터가 하는 얘기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 기계어를 이해하기 어려우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서 사람과 컴퓨터 사이의 의사소통 방식, 규약을 정하고 그걸 우리가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람도 이해가 가능하고 컴퓨터도 이해가 가능해서 사람이 컴퓨터에게 명령할 수 있는 이런 언어를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한다. 내가 그래서 이 쇼핑몰의 페이지를 만들거나 문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컴퓨터에게 명령을 하거나 문서 작성을 시키면 컴퓨터가 이를 알아듣고 원하는 페이지를 출력해내고 보여주거나 어떤 동작을 하게 되겠죠. 말씀드린 대로 기계어는 사람이 배우기도 어렵고 틀리기도 쉽겠죠. 0과 1로만 되어 있으니까 하나만 잘못된다 하더라도 틀린 이런 언어 사용이 되겠지요. 사람이 사용하기 쉬운 기호나 언어, 수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이고요. 컴퓨터가 사용할 때는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로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번역해서 이제 기계어로 번역해서 컴퓨터는 이해하게 되겠지요. 우리가 보통 코드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고 코딩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코드라고 하는 게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컴퓨터용 언어를 우리가 코드라고 합니다. 이 코드 형태로 되어 있죠. 보통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이런 코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코드 형태로 이루어진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우리가 코딩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이 언어가 웹 프로그래밍 언어이고요. 그 중에 하나인 HTML이라고 하는 언어인데 이렇게 프로그래밍 된 언어를 내가 컴퓨터에 보내면 컴퓨터가 이해를 한다. 자, 웹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언어를 HTML이라고 하는데요. 이 HTML은 웹을 위한 언어이고 쇼핑몰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를 위한 문서가 다 HTML을 기본 언어로 하고 있습니다. HTML은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이고요. 여기에서 하이퍼 텍스트라고 하는 건 앞서서도 언급을 했듯이 문서와 문서가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문서 시스템을 말합니다.
웹이라고 하는 서비스 자체가 링크로 연결된 문서들의 거대한 집합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기에서 연결이 되려면 이 링크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데, 링크는 따라서 이 HTML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크업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랭귀지는 언어이고 언어는 앞서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마크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할 텐데, 마크업이라고 하는 건 뭔가 표시를 해놓는 거죠. 마킹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컨텐츠 영역을 지정해서 해당 컨텐츠의 형식이나 속성을 표현하는 언어를 우리가 마크업 랭귀지라고 합니다. 이 마크업을 HTML에서는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하냐면 태그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을 하고요. 이 태그라고 하는 게 콘텐츠의 형식이나 속성을 표현하는 기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AAA 이런 콘텐츠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영역을 태그로 묶어서 표현을 하는데, 보통은 시작하는 태그를 이렇게 꺽쇠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끝나는 태그를 슬래시 꺽쇠 해가지고 이 안에 이제 이 AAA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형식을 갖는지를 이제 여러 태그로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예제인데요. 보통 보시면 여기에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있네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시작하는 태그, 끝나는 태그로 설명이 되어 있죠. 이 H1이 의미하는 바는, H는 헤더의 약자고요. 제목을 나타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글자는 제목이다 라고 하는 뜻을 부여하는 거죠. 이 글자에다가 이 H1이라고 하는 태그를 써서 부여하는데, 제목은 크게 웹에서 정의된 제목의 크기가 있는데 1에서부터 6까지 크기가 있고요. H1은 그래서 가장 크고 중요한 제목이다. 그리고 크기를 이제 제목 1에 부여된 크기가 있는데 H1이라고 하는 크기를 써서 내가 이 웹 프로그래밍의 모양이나 형태를 규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따라서 이 HTML을 정리하면 하이퍼텍스트를 특징으로 하는 마크업 형식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쇼핑몰 구축을 위해서 그러면 HTML을 왜 알아야 하는가 살펴보면, 쇼핑몰의 설계나 디자인을 향상하기 위해서 HTML을 통해 쇼핑몰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에는 다 제약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제약을 좀 HTML을 안다면 극복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양한 운영체제나 디바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자, 최근에는 쇼핑몰을 컴퓨터에서만 하는 건 아니죠. 모바일이라든지 태블릿 PC 혹은 스마트 TV에서도 운영을 하는데,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보통 여러 서비스가 개발이 됩니다. 그런데 이 HTML은 웹을 통해서 서비스되는 이런 모든 운영체제의 표준 언어이기 때문에 이 모든 운영체제에서 동작하는 쇼핑몰을 구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태블릿 PC, 모바일, 스마트 TV 어디서든 서비스가 가능한 이런 쇼핑몰을 구축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HTML은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배운 내용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웹은 인터넷을 통해 HTML 언어로 작성된 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서비스이다. 쇼핑몰은 인터넷을 통한 웹 서비스의 여러 형태 중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 쇼핑몰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배울 웹이다 혹은 인터넷이다 관련된 기술들은 다 쇼핑몰 구현을 혹은 쇼핑몰 구축을 위한 기술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서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컴퓨터를 말한다. 인터넷 쇼핑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버 쪽에서 동작하는 웹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하이퍼텍스트를 특징으로 하는 마크업 형식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쇼핑몰 웹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과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창업하고자 하는 인터넷 쇼핑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서버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의 사양을 좀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소자본 창업자들께서 주로 쇼핑몰의 솔루션을 많이 이용할 텐데, 그러면은 이 솔루션 제공하는 이 솔루션 서비스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지금 현재 선택하려고 하는 솔루션 서비스는 어떤 서버용 컴퓨터 사양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떤 운영체제를 사용하는지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웹서버 프로그램은 어떤 웹서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인터넷 사양은 보통 우리가 전용선을 사용하는데 전용선의 속도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터넷 쇼핑몰 구축을 위한 컴퓨터 그리고 네트워크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인터넷 쇼핑몰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가 되고 웹이라고 하는 서비스의 하나의 형태로 서비스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우리가 웹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HTML이라고 하는 언어에 대한 이해 또한 확실하게 이해하셔서 인터넷 쇼핑몰 구축을 위한 한계점을 극복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